차트에 기반해서 경험치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하단밴드 내려와 있습니다. 하단밴드 와 있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이미 하락을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저점에서 악재 뉴스는 호재를 생각하고요, 고점에서 호재 뉴스는 악재로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이 하단밴드 내려왔을 때 공포감을 극에 달합니다.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을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참고 있던 물량들이 다 쏟아져 나오기 위해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악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저점에서 나타나는 캔들들이 어떤 캔들이냐, 망치형 캔들, 긴꼬리 T자형이나 긴꼬리 달린 도지형이나 긴꼬리가 달린 흐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긴꼬리가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이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로 시장은 몰아가고 뉴스는 계속 나오지만, 장대 양봉이 나오고 긴꼬리가 달린 흐름들이 나오고 이런 라인에서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저점이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자, 일개 개인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나왔을 때는 항상 불안하게 만들고 시장은 또 반등이 나오고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뉴스만 보고 심리적으로 너무 겁먹지 말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하단밴드에서 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꼬리가 달려고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긴 꼬리가 달리고, 이런 캔들은 뭐 저점에서는 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환율도 1,400원 터치하고 살짝 밀린다라고 말씀드렸죠. 1,400원까지 급등했다가 추세선 상단에서 맞고 밀렸다가 오늘 장중 뉴스 나오면서 또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만약에 전쟁이 확전으로 간다라고 하면 추세선 상단을 뚫고 넘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밀렸다가 또 오늘 꼬리가 달리는 걸 봤을 때는, 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좀 우호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앞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시황에 대해서는 이탈하면 손절한다라는 개념으로 여기서 이탈하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추세선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은행과 CNR 리서치라는 종목을, 두 종목을 보려고 하는데, 지수는 4월 2일 날 장대 연봉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주가는 하락이 나왔고요.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오늘도 장대 연봉이 나왔습니다. 4월 2일 날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긴 시간 동안 행보하던 바닥에서 기고 있던 종목이 4월 2일 날 상승이 나왔고, 지수가 첫 연봉인 장대 연봉이 나올 때 상승이 나왔죠. 시장에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 추고 눌렀다가 이중 바닥 형식을 만들고 다시 또 상승이 나오고, 오늘 또 눌렀다가 오늘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뉴스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고요. 지수가 처음으로 꺾이는 날, 지수가 4월 2일 날 장대 연봉으로 처음 꺾이는 날, 이 종목은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다 밀리고 장대 연봉으로 밀릴 때 이 종목은 바닥에서 첫 상승이 나왔고 처음으로 상한가를 진입했던 종목입니다. 전전일에 또 상승이 나왔다가 어제 지수는 상승이 나왔고 오늘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부터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제주은행이라는 종목도 상승이 나오고 계속해서 행보하던 상황에서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 시점, 4월 달에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 종목은 전혀 빠지질 않습니다. 하락이 나오지를 않고 상승 이후에 계속 흐름을 만들고 있다가 전전일에 또 상승이 나오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같이 지수와 동반해서 하락 나오는 게 정상 흐름이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지수와 동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지수와 동행하지 않는 종목들이 간혹 나타나는 거죠. CNR 리서치라든지 제주은행 같은 것들,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4월 2일 날 장대 연봉으로 지수가 하락이 나왔는데 얘들은 빠지질 않아요. 지수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얘네들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심지어는 4월 1일부터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지수와 좀 다르게 움직이겠다라는 시그널을 저는 보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는 거죠.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하락을 하면 종목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계좌의 손실률이 확대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손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현금화를 시켰다거나 일정 부분 종목을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 보유했다 그러면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야 되고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나 종목을 발굴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보다는 자기 계좌에 마이너스 종목만 보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을 할 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상승 준비를 한다. 대부분의 종목이 지수와 동행해서 하락을 보이지만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더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라 라는 거고요. 분차트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지수는 하락하는데 얘는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2시 언저리 돼서 이제 1차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계속 지켜봤죠. 지켜보는데 이제 후반부에 밀려서 여기서 밀릴 때는 여기서 종가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밀어버릴 때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분할로 매수를 했습니다.
뭐 장세도 안 좋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나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지만 마감을 할 줄 알았는데 종가에 확 밀리는 걸 보고 여기서는 의도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수를 계속 받았죠. 네. 차익 실현을 하고 한 10% 정도 상승 나왔을 때 다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종목 선정을 할 때 이런 구간에서 흘러내리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지수가 하락했을 때 강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나 지수가 상승했을 때 동반해서 상승하던 종목들은 지수가 꺾이면 같이 꺾이게 돼가 있습니다. 근데 지수가 꺾임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꺾이지 않는 종목들은 제가 누가 있다, 주인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고 이 종목에 대한 성격이나 이 종목이 상승할 때의 어떤 환경에서 상승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CNL 리서치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행보를 하고 바닥에서 기고 있던 종목이 지수가 딱 꺾이는 시점, 대부분의 지수 관련해서 움직이던 종목들이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냅니다. 거래대금도 1,000억 이상 터뜨리면서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보기 좋게 이중 바닥을 만들고 또 상승이 나옵니다. 지수가 또 급락이 나올 때 다시 얘는 또 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보이는 거죠. 이걸 역지수 종목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역지수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빠지는 원인과 반대되는, 지수가 상승할 때 급락이 나오는 종목이 있고요. 지수가 하락할 때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역지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을 지수가 급락이 나오거나 지수가 하락이 나올 때는 잘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으면은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수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했다가 지수가 꺾일 때 같이 소멸되는 종목이 있고, 지수가 상승을 보일 때, 지수가 이렇게 음봉을 주고 하락을 보일 때 상승을 하는 종목이 있고, 지수가 봐서 상승을 할 때 같이 동반해서 지수랑 같이 끌어올리는 걸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거죠. 어제가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 잘 볼게요. 이 부분이 실전 매매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자, 지금 지수가 전일 급등이 나왔습니다.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실리지를 않았습니다. 한 7조 7천억 정도 거래가 실렸는데요. 그럼 거래가 많이 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주도해야 되는 섹터들이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쪽 섹터가 강하게 상승을 보이면 이쪽 섹터들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반도체나 2차전지나 이쪽은 한번 상승하면 2, 3일 정도 사이클을 세우고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얘네들도 연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날 상승할 때는 조선주라든지 철강주들이 움직였어요. 철강과 조선주들은 당일 상승분으로 다 반납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를 연속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시장을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약하다, 내일 어쩌면 음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데서 좀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인데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없이 장대 양봉이 나왔고 시장을 끌어올리던 주체들이 철강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조선기자재라든지 약간 좀 시장에서는 시장을 주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들이 아니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연속성이 나오기보다는 좀 억지로 시장을 끌어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어제 사실상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물부터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시장을 좀 강하게 끌어올린 듯 했지만 유지를 하지 못하고 오늘 장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은 더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수급 동향을 보면 선물에서 1조 5천억을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도 3,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거래소에서도 외국인들이 한 3,40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샀던 거 다 반납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떤 시장을 판단하면서 시장이 저점이 찍었다 안 찍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저점을 예측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은 이렇게 흐름을 띄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단 밴드 내려왔을 때는 과도하게 공포감을 조성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공포감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볼 수가 있다. 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겁먹지 말자. 차라리 빠지면은 추세선 하단하고 빠지면은 순절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버텨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만약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800포인트 언저리까지 열어놓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분석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틀리더라도 계속 분석하고 앞에 흐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예측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